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행복 달성 정달성. 네, 예, 예. 네, 북구의원 정달성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그거 해보니까 좋네요. 네, 저는 우리 행복 달성 그거 이야기하면서 네네. 광주 뭐 현안 이야기들도 가끔 하고 그랬었는데. 네, 이제 계속 가져가야죠. 네, 광주 현안 네, 또는 네. 북구 현안을 네, 네. 저는 계속 챙기고 또 주민들 의견 들어서 네. 바꿀 건 바꾸고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북구에 있어서 광주 현안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건이 뭐냐면 현재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용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네. 거의 없다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로 사용이 없는 광주역 네, 어떻게 할 거냐, 존치할 거냐, 아니면 그걸 갖다가 조금은 다용도로 이렇게 전환할 거냐? 네네. 전환할 거냐 하는 것이 사실은 광주에서 한 30년 정도 되는 화두거든요. 네, 맞습니다. 뜨거운 감자죠. 네네. 그래서 존치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그동안의 명성을 유지하고 그래도 그거라도 있어서 이 광주역이라고 하는 이 곳이라도 있어서 지역 상권이 그래도 유지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쪽이 있고요. 네. 또 한쪽은 이제 바뀌었다. 네. 큰 흐름이 송정역으로 바뀌었고 광주 전체의 도시계획상에서 이제 이곳을 새로운 형태로 전환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네네. 하는 이 두 가지의 양 네네. 의견이 세게 네네. 계속 부딪히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뭐 광주역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광주역은 어떻게 보면 1970년부터 2010년까지만 해도 새마을호 중심으로 그렇죠. 해가지고, 예, 그랬죠. 다니기도 하고 그다음에 광주 중심역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송정역에서 내리시는 분도 있고 광주역에서 내리시는 분도 있었고 하지만 그것이 이제 점차적으로 광주역에서 더 이상 네. 이제 KTX가 들어오면서 KTX가 KTX, SRT 다 송정역에서 네네. 하고요. 들어오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하루에 이제 요즘에 뭐 통계에 따르면 한 2, 3년 전 통계이긴 하지만 하루 한 이용객이 한 700명 미만으로 떨어졌다라고 하는 네. 정도입니다. 700명 미만이면 광주에 이제 다른 어떤 이제 KTX 안 다니는 역들보다도 더 네네. 서광주역이나 이런 데보다도 정말 더 없어서 광주역 근처의 상권이 거의 붕괴하다시피 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광주 규모가 엄청 큽니다. 그게. 네네. 네네. 그래서 이제 이런 조건 하에서 광주역이 아까 전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야기했었는데 지역 경제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거의 폐역 같은 그런 분위기다 보니까 정말 그 지역의 지역 경제를 갖다가 좀 후퇴시키는 지역 전체 슬럼화 현상이 일어난 네. 대표적인 곳 중에 한 네네. 곳이 되어버렸죠. 네네. 그러면 이걸 어떻게 다시 새로운 숨을 불어 넣어줄 거냐가 사실은 저희 정치권들에게 주어진 임무이자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최근에 나오는 내용들에서 뭐 달빛철도라던가 이런 네네. 것 등을 통해서 다시 여기에 새로운 심장을 뛰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또 일각의 의견들이 있습니다.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달빛철도가 갖는 기능과 역할이 실제로 그동안의 광주역의 명성을 다시 회복하는, 네. 다시 말해 경제적으로나 또는 뭐 역사적으로나 이곳을 다시금 심장을 뛰게 할 수 있는 측면이냐, 저는 우선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힘들다. 사실은 그 달빛철도가 어떻게 진행이 됐냐만 놓고 보면 네. 최근에 진행형으로 있기 때문에 네. 기대감이 있는 측면도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은 2021년도에 국가철도망 계획 안에 이 달빛철도가 잡혔고요. 네. 그 다음에 24년도에 이제 특별법이 통과가 됐고요. 네. 그리고 올 초죠. 네. 올 초 예타 면제까지 돼서 뭔가 될 것처럼 되나 내용을 더 들여다보면 여기에 그 예상되는 예산을 8조에서 11조로 네. 이야기합니다. 네네. 그렇게 됐을 때 광주의 전체 1년에 한 해 예산이 네. 살림살이 예산이 7조 7조 네. 5천억 정도 된단 네. 말입니다. 네. 그러면은 1년에 총 예산을 싹 쏟아부어도 개설이 쉽지 않은 네. 달빛철도의 네. 준비 과정인데 네.
이거 하나 말고 그럼 다른 정책 다 안 할 거냐? 그러니까 라고까지 저는 여기에서 이제 조금 내용이 방향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해가 덜하게 하기 위해서 뭐 그 돈을 갖다 광주에서 전부 다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째 국가 전체 예산에서 이제 투여되는 내용인데요. 국가 정부 전체 예산을 갖다가 했는데도 그러니까 7억 8조에서 11조 또 이제 어떤 경우에는 광주역도 지하화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추가적으로 또 네. 천문학적 예산이 또 들어가죠. 그리고 이제 이 공사 기간을 갖다가 이렇게 전부터 계속 잡아놨는데 거의 예산 집행이 안 됐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걸려야지 이게 개발될지도 알 수 없다,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전에도 이제 뭐 광주역에 대한 지하화 이야기도 있었고, 뭣도 있었고, 뭐 KTX가 다시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지만 실제로는 다 뭐 국가에서도 뭐 그렇게 할 것 같이 이야기하면서도 또 꽝 나고 한 것들을 갖다가 너무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이 뭐 예타 면제를 통해 가지고 실제화 될 거냐, 빠른 시일 내에 실제화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광주에 아마 시민들 대부분이 그거 쉽지 않을 거다라고 아예 예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더 이상 희망 고문을 드리는 방식으로의 광주역 또는 광주역 인근의 지역민들에게 고통을 주어서는 안 된다라고 네. 생각을 하고요. 네. 종합적인 이 공간을 다시 새롭게 리모델링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광주역 근처에는 광주역을 갖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지하를 하네, 뭐 거기다 돈을 갖다가 뭐 1조 5천억을 해가지고 백화점부터 해가지고 뭐 지상에는 다 만드네, 이런 어떤 장밋빛 공약들을 갖다가 하면서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행동은 또 광주에서 또 정반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광주역의 일정 부분은 잘라가지고 청년 아파트 주택 짓는다고 해가지고 네네. 또 잘라가지고 앞뒤로 이렇게 또 써먹기도 하고, 그 다음에 광주역 뭐 개발에 대한 뭐 이야기를 하면서 사실 이제 동서교류 이야기도 하면서 하는데 결국 얼마만큼 갈 것인가에 대한, 그러니까 예타 면제를 갖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뭐 정치인들이 같이 손들어주고 해가지고 통과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했을 때 실제적으로 물류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통될 수 있는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철도를 통해 가지고 그렇게 광범위하게 이런 물동량이 이동하는 경우들도 없거든요. 네. 인력뿐만 아니라 네네. 그런 속에서 이게 과연 필요한 것인가?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공짜면은 저는 하고 싶은데 공짜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자원이 들어갔는데 이걸 갖다 그렇게 해가지고 밀어붙여 가지고 좋은 것이냐? 이게 북구를 위해 가지고는 또 좋은 것인가 하는 것 같다가 별개로 한다고 한다면 이런 부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근데 이제 문제는 광주역이 그러면 존치하게 되면 결국 지화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북구의 발전에 이게 지금 지대한 영향을 사실 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사실은 반절에 갖는 의미를 네. 우리가 고민해봐야 된다 생각을 네. 합니다. 지금 광주역으로 인해서 북구 전체적인 교통의 흐름이 네네. 사실은 다 기형적으로 끊겨 있어요. 예. 이 부분을 뚫어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광주역을 중심으로 남과 북이 막혀 있는 부분을 뚫어내면 이제 이 우리로 본 시내권에서 북구청 쪽 방향, 전남대학교 북구청 쪽 방향으로 이게 통로가 뚫어지고 그렇게 됐을 때 그쪽으로 이용하는, 그리고 현재 개설되고 있는 지하철 2호선과의 연결성 같은 경우도 자연스럽게 연결 구조가 마련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광주역은 어쨌건 새롭게 도심, 저 개인적 주장이긴 하지만요. 네네. 도심형 안에 새로운 그 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을 했을 때 지역 상권 등등의 외부에 많은 분들이 5.18로 찾고 또는 그 이제 복합 쇼핑몰이 네, 네. 이제 개장을 했을 시에 외부에서 오시는 많은 그 분들이 이곳을 거쳐갈 수 있는 그 랜드마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행정적 어떤 행정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이 이곳에 뭔가 유치될 수 있도록 하는 것까지도 네. 좀 네. 고려하면 네. 이곳이 그냥 과거의 명성에만 이렇게 묻혀 있는 정도 수준에서의 광주역 인근의 뭐 상권 또는 역사성만이 아니라 이곳에 그런 이 문화 공간과
어떤 새롭게 형성되는 어떤 그 기관들 그리고 필요하면 저는 5.18과 관련된 역사적인 어떤 상징물들 어떤 그런 공간들이 상징적 공간들이 같이 이곳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함께 하면 더없이 좋은 랜드마크가 될 수 있다라고 예. 생각도 합니다. 광주역 하면은 광주역으로 이제 보통 끝나는 게 아니라 광주역까지 연결되는 송정역에서부터 광주역까지 연결되는 그 이제 철길이 네. 예, 요 지상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 있기 때문에 네, 그걸로 네. 해가지고 뭐 우남동이라든지 그쪽에서부터 쭉 해가지고 북부에 말 그대로 다시 새로운 네. 숨통이 트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숨이 불어나진다. 네. 사실은 남구 쪽으로 이어지는 철길들이 제거되고 그곳이 공원화되면서 얼마나 많은 네. 시민의 품 안에서 힐링의 공간이자 정말 경기 문화의 활동의 공간, 네. 경기 활성화의 공간으로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광주역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희망 고문을 좀 하는 것은 멈추고 이제는 광주역이 진짜로 새로운 공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어떤 계획들을 갖다가 잘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광주역에 대해서 정달성 의원님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